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미국의 캠피디입니다.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영상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아파트먼, 게다가 그냥 아파트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 법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 훗날 몇 달 뒤 혹은 1년 뒤, 2년 뒤에 이 영상을 혹시 접하신다 하더라면 또 최신 정보를 저희 우연한 행복 채널에서 찾아서 보시면 될 듯하고, 이러한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매주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궁금한 미국 이 코너를 위해서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알림 이런 것들은 아주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옆에 알림 버튼 누르시면 좋고,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이 빨간색일 때는 눌러주시면 구독이 된 거고, 회색 버튼이면 벌써 구독이 된 거니까 또 눌러주시면 구독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알림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저렴한 시니어들을 위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년을 기다렸어도 못 들어갔대요. 5년을 기다렸어도 못 들어갔대요. 이거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어디 가면 알아보면 되죠? 저는 얼마 버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가능한 건가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영어로는 이제 low income apartment senior 혹은 low income apartment elder 이렇게 얘기하죠.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좀 소득이 적으신 이런 분들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뭐 한국식으로 했고 빈민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 로우 인컴이라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되면 아마도 수입이 좀 적을 수가밖에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꼭 이제 좀 어려워서 들어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이런 아파트에 들어서 어르신들 분끼리 같이 계시면 여러모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62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HUD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이라는 것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HUD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주택도시개발국, 그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국이라고 제가 임의대로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UD 혹은 주택개발국이라고 말씀드리면 여기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우선 HUD가 많은 아파트들한테 이러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또 이런 곳에서도 이 HUD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혹은 또 새로 지은 아파트 있는데 일부 유닛이 시와의 계약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유닛을 HUD에 적합하는 분들을 갖다가 이용하게 하는 이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니어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질구질하고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만 줄 거야, 꼭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고급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도 시니어 아파트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시니어 전용으로 나온 아파트들은 이런 아파트 주거 공간 외에도 청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해주는 서비스 혹은 교통 제공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노후에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 분들, 미국에 계신 한국 어르신 분들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포기 안 할 수 있는지 우선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병원에 많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어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백인들만 사는 동네, 외국인들만 사는 동네 가면 병원 가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한국인 닥터를 좀 찾아보고 싶고, 혹은 한국말이 통역이라도 되는 곳, 한국인 간호사분이라도 계신 병원을 가고 싶은데 이런 지역은 되게 제한되어 있죠. 보편적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대도시, 그 대도시에서도 중심가 지역으로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데, 혹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 하면 이 문제는 많이 건너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음식 문제입니다. 마켓을 장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음식을 사올 수 있는 곳, 혹은 가끔 가다가 한국 음식을 사 드실 수 있는 곳, 너무 거리가 멀면 한국 음식
이제 안 그래도 연세 드셔갖고 몸 아프고 서러울 때 한국 음식 한번 딱 드시면 낫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것들도 너무 멀면 좀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일거리 하실 거, 친구분들 만나시고 친구분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친구분들과 장기 바둑 같은 거 드실 수 있고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 가셔갖고 또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인이 좀 성격이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사실 이 로우 인컴 시니어 아파트만 찾는데 많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기다리는데 5년을 기다려요. 8년을 기다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호하시는 부분은 너무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나는 이런 게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폭이 많고요. 또 그만큼 아파트만 찾기도 쉽고 또 찾자마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섹션 202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섹션 202입니다. 이 섹션 202는 뭐냐면 이 어르신들을 위한 저소득 주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살고 계신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아파트에 따라서 뭐 요리나 청소, 교통폰도 제공해주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활동 같은 거 이런 걸 좀 지원해주는 이런 아파트만도 있습니다. 이제 임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 아파트 렌트비에 이제 차액을 아까 말씀드린 HUD 주택개발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얼마를 내시면 되냐? 렌트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얼마를 내시면 되냐? 본인의 버는 돈의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합치셔갖고 한 달에 900불 버시면 300불만 렌트비 내시면 됩니다. 3,000불 버시면 1,000불만 렌트비 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 렌트비 내는 게 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데 두 분이 한 6,000불 버신다. 그럼 2,000불 렌트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굳이 2,000불 갖고 굳이 이 아파트 안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살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소득 주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의 30%만 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 제한 62세입니다. 미국이 50개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62세 이상 자격 조건이 됩니다. 어떤 지역은 55세인 곳도 있고 심지어 어떤 지역은 52세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62세 이상이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02 섹션 202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섹션 202의 혜택을 주택개발국 HUD로부터 받아서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에 입주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격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컴이 뭐 적었다 갑자기 많아진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또 나가야 될 이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 뭘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자격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 자격 조건을 쭉 들어보시고 나는 이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 영상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컴이 적어야 됩니다. 수입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입은 얼만큼이 적다고 기준을 따질까요? 지역 중간 소득의 50% 미만을 벌면 적다고 인정을 해 줍니다. 이 수입은 이 한 가구의 총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 다 돈 버시면 두 분 돈 버신 거 다 합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 안에 자녀가 같이 있는 경우는 자녀의 인컴까지도 같이 따져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도 없고 62세가 넘으신 분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좀 드물긴 한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버는 돈은 카운트를 안 합니다. 하여튼 집안의 구성원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 계신다. 그러면 두 분의 인컴, 아버님 혼자 계신다. 그러면 아버님의 인컴, 어머님 혼자 계신다. 어머님의 인컴입니다. 이 인컴은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경비를 다 빼고 남은 순수한
수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 LA 한인타운 인근에 가시고 싶어요. 그러면 이 근방의 중간 가계 소득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영어로는 Area Median Income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AMI라고 합니다. 예, 이 인컴은 해마다 바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도 해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 여기 이제 밑에 링크를 알려드릴 텐데 이 전화기를 보시면 좀 보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컴퓨터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밑에 링크를 보면 에어리어 미디언 인컴 룩업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은데 우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사이트를 보시면 우선 처음에 처음에 디스클레이머 OK를 누르시고 미국 지도가 쭉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미국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로스앤젤레스 있는 부분 갖다가 쭉 줌인을 해갖고 보시면 본인이 살고자 하시는 지역 여기 중간 소득을 보면 됩니다. 코리아타운. 그래서 여기를 쭉 보면 여기가 나오죠. 에어리어 미디엄 인컴 86,100불. 여기는 중간 소득이 86,100불이에요. 가구당. 그렇기 때문에 86,100불이면 이 절반인 43,050불 아래로 버시면 우선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데를 한번 보시면 자, 라스베가스를 한번 볼까요? 라스베가스는 72,400불입니다. 이 얘기는 36,200불 이하로 버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사시고자 하는 지역의 중간 인컴 AMI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건 나중에 아파트 신청할 때 아파트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기도 합니다. 자, 우선 중간 AMI를 알았으면 그 AMI보다 절반 이하로 내가 돈을 버는가. 그래야지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 제한이 있다고 했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62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할아버님이 63세, 할머님이 60세 가능합니다. 혹은 뭐 어머님이 63세, 아버님이 61세 가능합니다. 두 분 다 62세 넘으셔도 가능하고 최소 한 분 이상 62세가 돼야 되고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아니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여러 뭐 비시민권자지만 그런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자격 조건은 정해졌죠. 62세 이상, 그다음에 AMI 중간 가계 소득보다 50% 미만으로 버시는 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 이상이 62세가 넘으신 분. 우선 자격 조건이 되시나요? 되시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청을 할 건데 총 4단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 자격 조건. 아까 말씀드린 자격 조건을 갖다 다 확인해 보셨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수입이 세금하고 기타 비용을 다 뺀 것이 내 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입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일에서 버는 돈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어서 주식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거나 혹은 본인이 다른 매달 고정 들어오는 돈이 있다든가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꼼수를 쓰신 분이 이제 현찰로 이제 캐시로 이제 월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본인의 재산 있는 거를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 갖다 다 페이오프 시켜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크레딧 카드를 다 페이오프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나 이게 어느 정도 뭐 안타깝게 커트라인이 43,500불인데 전 43,000 뭐 한 700불을 벌어요. 그러면 조금 조정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뭐 8만 불 버는데 4만 불로 줄인다 이런 거는 나중에 또 걸려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의 취지는 인컴이 적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돈을 아끼자고 이걸 악용하는 일은 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 중에서 어떤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역의 어느 사회봉사단체나 이 지역의 어느 노인회라든가 뭐 이런데 가입돼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신청하기 전에 자격 조건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HUD 주택개발국의 아파트에 사셨었는데 지난 5년 안에 퇴거를 당한 적이 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62세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렌트비를 못 내서 막 30%만 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내서 퇴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불이익 때문에 퇴거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이 5년 안에 있으면 이 신청이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이든 이 주택개발국에 의해서 이런 지원을 갖다가 한번 받았다가 못 받은 분들은 이 더 이상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안 주고 아직까지 채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당연히 검사를 해서 이런 분들은 다시 혜택을 안 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사는 데인데 범죄 기록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범죄라고 하면 이제 형사범, 그냥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빨간 줄 그은 분들은 여기 아파트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은 우선 이게 자격 조건입니다. 여기에 다 합당하신 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이제 아파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질문이 많으시죠.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요? 그래서 우선 찾을 수 있는 제가 웹사이트를 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찾는 방법도 간단하고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기 있는 지역은 8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기다리다 지친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 자녀분들 혹시 대학교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서 대학교 이렇게 입학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학교만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10개고 20개고 30개고 원하는 대로 다 신청을 할 수 있죠. 대신 어플리케이션 피라는 건 좀 있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UC 같은 경우에는 UC 모든 학교를 갖다 다 신청하면 어플리케이션 피가 한 50% 정도 좀 깎아주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아파트도 본인이 10개고 20개고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선 본인한테 부합한 아파트 지역을 찾아보신 다음에 그 아파트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있는 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또 웹 주소를 또 올려놨는데 lowincomehousing.com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low income housing apartment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 시니어 아파트 말고도 그냥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수입이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또 다른 아파트를 찾아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어느 지역을 갔었는데 꽤 깨끗한 주택단지가 있어서 여기 집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로우 인컴 하우징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동네인데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근데 동네가 좀 프리에 가까워서 좀 시끄러워서 일반 개발업자들이 집을 지려는 곳은 아니었는데 이런 곳들을 위해서 또 로우 인컴 하우징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컴 베이스 아파트먼, 인컴에 따라서 적합한 아파트먼을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로우 인컴 아파트먼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집 코드를 집어넣으시던가 아니면 CD 스테이트, 본인이 살고자 하는 뭐 LA면 LA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LA에서 90020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좀 설명이 나와 있죠. 어떤 기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지금 벌써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센터 for Affordable, 그다음에 Beyond Shelter Housing Development, 여기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보이죠. 베스트 핸더슨 아파트먼, 노르만디 테라스 아파트먼, 행콕 가든, 트라이시티, HSG, 로스앤젤레스, 커뮤니티 오브 프렌즈,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이 아파트 주소가 전화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주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연락을 해보시면 되고 팩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을 받을 수 있고 간략하게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의 커뮤니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를 여기를 통해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내나요? HUD나 뭐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아파트마다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파트 어플리케이션 내고 다니고 아파트 찾으러 다니는 거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시니어 로우 인컴을 위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격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고 아파트마다 자격 조건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이 아파트에 직접 갔는데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파트에서 신청서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 따라서는 또 신청서에서 신청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뭐 50불을 받을 수도 있고 30불을
받을 수 있고 100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신청을 나중에 아파트 비용이 되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10개고 20개고 가능성 있는 곳에 신청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예, 근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되신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서를 받아주시는 아파트도 있고 시스템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신청서를 받아주는 아파트도 있고요. 또 어떤 곳들은 꼭 종이로만 프린트해서 그걸 갖다 붙이라고 이렇게 하는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파트 찾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신청서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아파트는 꼭 종이로만 신청하라고 서면으로만 신청하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꼭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라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점 좀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되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찾는 거 말고 나는 진짜 이 주택개발국 이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를 가신다면 이제 HUD 로컬 오피스 주소록 있는 걸 제가 또 밑에 주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예. 여기 보면 Her's Local Office Directory라고 적혀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그러면 캘리포니아 쭉 나오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피스, 산타아나 오피스, 뭐 덴버 리지널 오피스고 여기 콜로라도네요. 예, 이런 식으로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전화 걸어서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요즘엔 또 코로나 기간이라서 좀 직접 예약이 필요할 겁니다. 예, 직접 가시면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시니어 아파트먼을 본인의 상황을 다 듣고 또 찾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좀 편하다 싶으면 여기 가서 좀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도에 거기서 그냥 직접 서치를 해서 가보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 웹페이지 주소만 알면 언제든지 다시 가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뭘까요? 예, 아파트에 가서 어플리케이션을 내야죠. 예,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는데 아파트마다 어플리케이션 폼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아파트 신청할 때하고 똑같아요. 예, 이 어플리케이션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본인의 뭐 정보를 다 적겠죠. 예, 이름, 뭐 생년, 월일, 그다음에 소셜 넘버, 소셜 넘버 꼭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인컴을 따집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인컴을 안 따지죠. 하지만 이거는 로우 인컴 시니어 아파트먼이기 때문에 인컴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세금 보고한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인컴 가이드라인은 미리 신청하기 전에 이 매니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지역의 중간 소득이 얼마고 얼마까지 기준이 되냐고 물어봐서 미리 알아보시고 거기 인컴에 합당한지 아닌지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어플리케이션 피 냈다가 나중에 리젝트 먹으면 돈 아깝잖아요. 예, 처음부터 인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거기 지역 아파트 매니저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이 지역에 이 에어리어 미디언 인컴 85,000불이니까 42,050불 아래로 1년에 벌어들이시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텍스 보고가 그 이하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꼭 하나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전화번호 드려야 되고 그동안 살았던 아파트가 어딘가 주택 거주 기록,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을 갖다가 쭉 적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혹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일반 아파트하고 좀 다른 거는 본인 수입원을 갖다가 공개해야 된다는 거, 범죄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택 거주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이 좀 보편적으로 좀 다를 수 있고 아파트마다 요구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꼼꼼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아파트 입주 허가가 나오기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놓고 이게 뭐 일주일이 걸릴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어떤 곳은 뭐 일을 느릿느릿하니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주 외곽 지역, 이런데 주택 뭐 인구가 좀 별로 없고 이런 시니어 아파트먼이 많은 곳 아니면 별로 이제 그렇게 빨리 될 가능성이 적은데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이제 한인들 선호하신 지역, 이런 데 좀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LA 지역 같은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5곳이든 10곳이든 신청서 다 집어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중간중간 아버님들, 어머님들한테 이메일이 날라올 거예요. 전화를 걸던가. 예. 그리고 모른다고 답변 안 하고 확 끊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건 이유는 뭐 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니? 아직도 아파트 못 찾았어? 예. 이러면 이 단계를 하나씩 더 올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딱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100명이 더 나가야 된대요. 예. 어느 세월에.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서 포기해 나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도 한 곳에 아파트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신청을 해놨다가 다른 아파트가 먼저 되면 거기로 이사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리스팅에서 빼면 좋은데 안 빼고 까먹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만에서 중간중간 이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답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예. 웨이팅 리스트에서 삭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도로 1년 동안 기다렸던 게 또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락을 갖다가 계속 받는 게 중요하고 꼭 여기서 연락 오기 기다리지 마시고 중간중간 몇 달에 하나씩 정리해 놓으시고 아버님, 어머님들 전화 걸어보세요. 제 이름은 뭐고 몇 월 며칠 날 어플리케이션 언제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기다리는 게 얼마큼 순위가 올라갔냐. 자꾸 졸라야 됩니다. 예,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자꾸 졸르고 내가 어디가 현실성이 있는지 이걸 계속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짧게는 진짜 뭐 한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62세가 안 되기 시작했어도 우선 신청서는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2세 이상 되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에서 축하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 드디어 자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원하시는 아파트 자리가 났습니다. 예, 조건 다 됐고요. 어플리케이션 다 됐으니까 저희랑 최종 면접을 합시다 하고 연락이 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또 그냥 어플리케이션 오케이 됐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아파트 담당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고 파이널 결정을 하죠. 예, 인터뷰 때 좀 얘기를 좀 잘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인터뷰에 가서 뭐 너무 고자세로 나간다든가 뭐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하고 축하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환영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이 인터뷰를 할 때는 62세 이상인 분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가족 구성원 다 와서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아파트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게 딱 이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제 이 인터뷰를 끝나야지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 입주했다 하더라도 1년 뒤에 갑자기 아버님, 어머님이 복권에 뽑혔어요. 예. 몇백만 불이 뽑혔어요. 예. 근데 이 아파트에 계속 살게 해줄까요? 예. 그렇지 않죠. 그 다음 해라도 갑자기 인컴이 늘어났어요. 혹은 아버님, 어머님이 소일거리 하시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셨어요. 혹은 많이 아니더라도 이 아파트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더 많이 벌었어요. 예.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도 퇴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소득, 수입원, 인컴 이런 거는 계속 증민 서류를 좀 내셔야지 이 아파트에서 쾌락하게 좀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몇백 불 안 내고 아파트에 편하게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지은 아파트의 일부 맨유닛을 떼서 주는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가 좋을 수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좀 외로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시니어 아파트만, 특히 뭐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시니어 아파트만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런 아파트먼이라는 LA나 뉴욕 같은 데서 보는 이 고층 빌딩 이런 거 말고 시니어 커뮤니티식으로 된 하우징도 있거든요. 예, 이런 데 가면 뭐 온천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운동실이 있고 또 운동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지역에 이제 발런티어들, 자원봉사들도 와서 아버님, 어머님들 뭐 재밌는 것도 알려주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런 데 가시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친구, 외로운 거,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좀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연세가 드셔갖고 또 외국 어르신들이랑 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또 재미있는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또 나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음식 같은 거야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장을 봐갖고 와서 직접 해주셔도 되는 건데 나머지 뭐 문제, 코리아타운 병원 문제 혹은 뭐 친구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본인이 좀 외곽 지역에 가서 살아도 된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환경도 더 훨씬 좋고요. 예, 가격도 훨씬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병원도 그렇고 한국 음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도저히 다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한인타운 가까운 곳을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좀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여행을 다니셔서 제가 좀 권해드린 건 뭐냐면 이 LA 한인타운만 좀 국한해 보시지 마시고 요즘에 한국 분들 사시는 다른 동네 한인타운도 많이 있어요. 예, 라스베가스도 있고 뭐 시애틀도 있고 텍사스도 있고 조금 한국 인구가 좀 덜 붐비지만 예, 거기도 한인타운이 있는 다른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대도시 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은 LA, 그다음에 저 뉴욕 인근, 그리고 텍사스, 그리고 이 워싱턴주, 예, 거기 시애틀인데 그 외에 중소 도시에서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고 날씨가 마음에 드시고, 예, 어떤 어르신들은 사막 지형 기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절염이 없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 가면 너무 더워서 난 못 살겠다. 나는 그냥 나무 많고, 예, 숲 많고 이런데 워싱턴주 같은데 이런 데가 나는 너무 좋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 날씨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 보시면 굳이 뭐 LA에 평생 사셨다 그래서 LA만 고집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굳이 뉴욕에 평생 사셨다 뉴욕만 고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뭐 대도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신청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도움을 주실 뭐 자녀분들이라든가 예, 주변에 좀 젊은 분께 이런 걸 오늘 좀 아셨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던데, 그리고 캠피티가 얘기한 웹사이트 주소는 여기 있던데 여기를 좀 확인해 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좀 도움을 구하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고, 또 교회나 또 각종 이제 봉사단체 이런 곳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좀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2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인컴이 적으신 분들, 예, 인컴이 적으신 우리 어르신분들, 아버님, 어머님들 이 아파트 외롭지 않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어떻게 신청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하우징, 시니어 커뮤니티 하우징, 예, 돈은 있으시고 이제 부동산도 있으신데 그 큰 집에서 혼자 살기는 너무 외로우니까 이 시니어들만 모여서 사는 이런 주택 단지 같은 곳, 예, 이런 곳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섹션 8, 예, 주택 보조금 받아서 사는 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필요한 정보는 제가 예, 공부를 해서라도 예, 찾아봐서라도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제가 계속 리서치하고 아버님 어머님들 이해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예, 구독 버튼 안 누르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저 못 찾습니다. 예, 저 못 찾으면 그때 어디 가서 찾지 이러지 마시고, 예, 구독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빨간색이면 얼른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색이면 구독 한 번 눌렀으니까 더 이상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시간 나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밑에다가 리플 많이 달아주세요. 예, 그러면 또 캠피디가 열심히 또 찾아서 또 힘이 나서 아버님 어머니까 좋은 정보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2세 안 되신 분들도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은 금방 갑니다. 예,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